l'état sanctuaire, vous n'avez rien à faire ici. Ados en danger, des capotes, Pourquoi policiers. vous refusez d'installer un destructeur de préservatifs dans votre lycée, s'il vous plaît? Mais monsieur, parce que nos élèves sont des mineurs, parce que leur distribuer des préservatifs, c'est les inciter à avoir des rapports sexuels, donc à prendre des risques. Quand on a 16 ans, on n'a pas de rapport sexuel. Ce n'est pas ce que j'ai Je dit. sais pas dans quel monde vous vivez, vous. Moi, mon fils, il a 16 ans et il a le sida. J'aurais bien aimé qu'on les protégeait. Mais je suis désolé, madame, pour votre fils, mais ça n'est pas le sujet. Maintenant, ça suffit. C'est tout ce que vous avez à dire. Montrez vos élèves en cours, ça suffit. Protégez-vous, bonjour, utilisez des préservatifs. Pardon, monsieur, est-ce que je pourrais avoir la brochure avec la sodomie, s'il vous plaît? J'en ai plus. D'accord. J'en ai, tiens. Merci beaucoup. Protégez-vous, mettez des préservatifs. Je prends pas ça, moi. Pourquoi? Parce que je suis pas pédée. Ça va pas dire des trucs comme ça? Je risque pas de choper votre connerie de sida, hein, en attendant. Ah, putain. Protégez-vous. 액트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에이즈 환자로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의치 말 것. 올 3월에 개봉해서 5,000명 조금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사라져간 로벤 캉필로 감독의 120bpm. 로벤 캉필로는 캄필로 혹은 캉피오라고도 불리고 캉피오라고 부르는 쪽이 발음상으로는 더 맞다고는 하는데 한국의 전문 영화 관련 언론들조차 그를 어떻게 부를지 합의를 못 본 상태 같으니까 그냥 캉필로라 하겠다. 작품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룬다.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1989년에 결성된 액터 파리 활동가들의 투쟁이고 두 번째는 활동가인 션과 나톤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다. 액터 파리는 87년 미국에서 결성된 액트업 뉴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다.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인권운동 카테고리에는 당연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권리 보장도 들어가 있다. 이는 액트업 일원들 중에 에이즈 감염자들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120bpm에서는 션이 그런 사람이다. 로벤 캉필로 감독은 90년대 초에 실제로 액트업 파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 필립 망거와 함께 각자 경험한 것을 토대로 120bpm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그들의 죽음을 마주한 기억이 어떻게 보면 작품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8, 90년대 초는 그랬다고 한다. 서양을 대표하는 성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조차 섹스할 때 콘돔을 활용해야겠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지지 않았던 시대. 이성애자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오롯이 동성애자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던 시대. 미국이든 프랑스든 정부가 앞장서서 병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하고 탄압하던 시대였다. 서보경 HIV,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회원이 쓴 글에 의하면 액트업 뉴욕의 한 일원은 80년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 걸어다니는 주검들로 가득했던 시기였다. 한 달 동안 무려 10번이 넘는 장례를 치르기도 했으니 말이다. 아무도 게이들이 에이즈로 죽어나가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120bpm은 의외로 시대적인 요소랄까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시선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국가들이 많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1989년 프랑스로부터 전혀 차이가 없는 사회도 있을 텐데 그래서인지 작품의 시대 배경이 몇 년인지를 미리 듣지 않으면 그 시대의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이는 굳이 120bpm이 80년대라는 시대를 상징할 법할 오브제들을 보여주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별과 억압, 저항의 정서는 무척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마 이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 심사위원인 배우 윌 스미스가 이 작품을 보고 자신들의 친구를 떠올리며 30분을 울었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에이즈라는 질병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 영상을 시작하며 제일 처음 말했던 문장, 이 문장은 액터 파리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규칙이다. 120bpm 초반부에서 신입 활동가들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말해지는 규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9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말, 네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면 에이즈 환자이겠거니 규정이 될 텐데 너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 는 그 말이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생 관리하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수준이 됐지만 여전히 에이즈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이즈는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이 병에 대해 느꼈을 사람들의 공포감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수준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액터 파리의 규칙을 수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고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기꺼이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사회조차 멀리하는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의미가 된다. 에이즈가 당시 인류에게 떨쳤던 악명을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선택이다. 덕분에 나톤과 션을 포함해 작품에서 묘사되는 액터업 단체 파리 활동가들의 투쟁은 격렬하기 그지없다. 멜튼이라는 이름의 제약회사 혹은 보건당국 간담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피주머니를 투척하고 관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을 방해하며 그 와중에 퀴어 프라이드 축제 개최까지 담당한다. 거의 내추럴 본 파이터들만 액터 파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다. 예고편에도 일부 보여지는 액터 파리의 이런 활동 장면들은 120bpm이 한국 개봉할 당시 온라인에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했다. 바로 몇몇 대형 포털 영화 페이지에서 거의 비난으로 도배된 별점 폭격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120bpm과는 일주일 차이로 개봉한 역시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작품인 Call Me By Your Name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압도적인 호평으로 별점 테러를 메워버렸다. 이런 별점 테러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작품일 경우 사실 한 번씩 겪는 현상이긴 하다. 다만 120bpm이 그 영화보다 못 만든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정도가 심했다. 아마 동성애 혐오자들이 뭔가 발동이 걸리게끔 만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온 탓으로도 보인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그로라고 해야 될까? 피주머니를 던지거나 정부를 향해 에이즈 감염 책임을 묻는다든지 말이다. 작품에서 몇 번씩 가짜 피라고 말을 해두는데 이 악플러들은 진짜 피를 투척하는 줄 알고 별점 테러를 해댔으니 한국 개봉 반응을 궁금해했던 주연 배우 나우엘 페레스 비스카야트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다. I think after the Philippines, this is the first country in North Asia that we show the film. So I'm very excited to see what people think about the film, reactions, comments. You know, it changes from each country reactions, so I'm quite excited. And I know that people here are very they talk a lot about LGBTQ issues, and I know that this government is more neutral regarding that. So I think it's the good time to show this film and to produce more and more debates. So everything looks positive. 내가 악플 단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함의 감정은 더 커지는지. 여튼 작품 바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어째서 120bpm에는 투쟁 장면만큼이나 토론하는 장면들을 많이 찍었는지 알 것도 같다. 액터 파리 활동가들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도 일반 시민들 마냥 순순히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션과 나토는 대화를 통해 내가 그때 뭘 알았겠냐, 콘돔이 없으면 섹스 못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은 그들의 무심함 역시 에이즈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에이즈가 감소는커녕 확산되는 중인 이 시점에서 원인이 될 법한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왜 지키지 않는지, 콘돔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어째서 유년 시절부터 섹스할 때 이것을 활용하라는 식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지 않는지 외치면서 말이다. 사실 지금도 피임기구들이 없어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식으로 섹스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품 속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마 꽤 뜨끔할 것이다. 여튼 이런 인식과 교육을 액트 업 파리가 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와 제약회사가 질병 예방에 힘쓰기는커녕 감염자들을 향한 경계심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정밀하게 또 생생하게 작품은 포착하고 있다. 이로써 드는 생각은 부당합니다. 작품은 어느 순간 액트 업 파리 활동가들의 진짜 직업을 거론하면서 각자 사회인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엄연한 시민임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묻는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이다.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프랑스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너무나 부당하다. 작품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120bpm은 그렇게 정치라는 거대한 이야기와 사랑이라는 개인적 이야기를 버무려 나간다. 전자는 너무 거대하고 후자는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나 두 주제는 사실 충분히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혁명과 사랑이 함께 갔듯이 말이다. 작품 속 액트 업 파리 활동가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는 이유에는 분명 사회적 소수자들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더불어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면 섹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가끔 인물들이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기 힘들겠다 싶은 지점이 있다. 물론 이제 작품 자체가 가령 나톤이 션에게 주사하는 약물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는 식으로 일부러 보는 사람의 해석을 유도하게끔 모호한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20bpm을 결국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게 되는 데는 결국에 섹스라는 행위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연 사람 사는 삶의 섹스가 사라진다면 그는 살아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작품은 우리도 너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면서 투쟁하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 사정하는 이유 혹은 사정할 수 있게끔 기꺼이 손을 빌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말한다. 동성애자들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무관심하다 못해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듯한 사회와 다르게 사랑의 형태인 섹스는 그들을 살아있게 하고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래서 120bpm에서 묘사되는 션과 나톤의 사랑은 너무나 애절하다. 이들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어서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게이 프라이드 장면들도 그렇다. 대외적으로 그들이 드물게 온전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지만 작품은 이 장면을 해방감처럼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오지 못할 순간처럼 포토제닉하게 기억하려는 아련함의 정서로 연출한다. 그건 이 작품이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할 것이다. 그때 세상은 그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 시선은 2018년에도 유효하다. 에이즈는 지금도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있다. 편견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여전히 고통받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120bpm은 섹스로서 사랑과 에이즈를, 사랑과 에이즈로서 사회참여운동을, 사회참여운동을 통해 89년에 프랑스가 지녔던 공기를 마침내 삶과 죽음까지 모두 포착한다. 이상 로벤 캉필로 감독의 2017년작 120bpm에 대해 주절거려본 리뷰였다.
계속 이런 리뷰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해보고 싶으니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된다. 그럼 다음에 또 볼 그날까지 안전한 섹스를 위해 피임약이나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를 꼭 쓰시도록 하고 돈도 많이들 버시고 잘들 살고 있어라. Pour la fellation, il faut savoir que le risque est moins grand. Oui, mais il existe bel et bien. Non, non, mais Alors, il ne faut pas prendre le sperme dans la bouche. Oh, je Il vous ne demande de faut pas quitter prendre le cette sperme salle. dans la bouche, surtout si vous avez des blessures ou des gencives qui S'il vous plaît, saignent. jeune homme, vous ne donnez pas de Si jamais vous êtes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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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xicomane, écoutez, bah, écoutez. ne Non, non, partagez vous pas avez vos vu ce qu'elle a sperme demandé. dans Attendez, ce sont des à mineurs. chaque Mais ce injection. sont des mineurs. Écoutez,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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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ssez-moi. Les quartiers dans lesquels... Excusez-nous, madame, nous sommes Actop Paris. On voudrait vous interrompre juste quelques minutes pour parler à vos élèves de la question du sida. Ce sera juste 1 minute, s'il vous plaît. Ok. Vous écoutez ce que ces messieurs ont à vous dire, c'est très important. Nous sommes ici pour vous rappeler que, quelle que soit votre sexualité, que vous soyez hétérosexuel, homosexuel ou bisexuel, la seule arme véritablement efficace contre le VIH et les autres maladies sexuellement transmissibles, c'est la capote. Qu'il faut en outre l'utiliser avec du gel lubrifiant pour la sodomie ou en cas de sécheresse vaginale. Que pour la fellation, c'est-à-dire quand vous sucez ou vous faites sucer, le risque est moins important, mais qu'il existe bel et bien. Si vous êtes toxicomane, sachez qu'il faut utiliser une seringue propre à chaque nouvelle injection et surtout ne jamais la partager avec d'autres. Merci pour votre attention et surtout protégez-vous. Vous n'oubliez pas la carte, s'il vous plaît, pour la semaine prochaine. Merci.